여명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녹화하는 겁니다. 정오에 녹화하는 건데요. 다행히 윤석열의 급락, 윤석열 지지율의 급락은 비켜갔다. 견뎠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가 6일째 되는 날인데요. 저도 노심초사 윤석열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봤어요. 한 4, 5%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별반 없더라. 별반 없더라. 어제 같은 경우 MBS에서 한 여론조사가 긍정평가는 그대로고 부정평가가 1% 떨어졌었죠. 2%인가 1% 떨어지고 오늘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1% 떨어져서 29%, 지난주에는 30%였죠.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1% 올라서 63%, 62%인가 63% 되는데 견뎠다. 윤석열의 지지율에 견뎠다. 이제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건 없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태원 사고 중심기관에 이게 둘 다 MBS나 갤럽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30% 선에서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초도부터 그 대선 이후부터 말했듯이 이건 김건희 문제예요. 김건희 문제입니다.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검사 생활만 30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정에 있어서 자질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임기 초에는 50%가 넘겼으니까 거기서 20%를 확 깎아먹은 게 20%, 25% 확 깎아먹은 게 김건희 사태예요. 나토에 가서 헤매는 하고 헤매고 나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순방할 적에 그게 뭐 조문 참사다, 뭐 바이든이 날리면이냐 그런 거 갖고 물었던 좌파, 진보, 또 중도층 일부 이준석 떼거리들의 공격에 의해서 프레임이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내년 1월 전후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40% 전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갈 곳을 잃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6개월 이제 11월 10일이면 취임 6개월인데 취임 6개월에 30%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솔직히 말해서. 6개월 될 때 일단 이거 요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8%가 반영이 됩니다. 부정평가가. 참사 잘못했다. 대처가 미흡했다. 참사는 윤석열 책임에다가 플러스 8%가 되고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에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플러스 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처를 잘하고 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의 똔똔이 되고 지금 이게 계속 보면은, 윤석열, 정권 청문회 기간에 5월 10일부터 한 8월 달까지는, 참, 김건희 그만 좀 나대라. 김건희 그만 좀 나대. 고고TV가 윤석열 정권을 한번 지켜보려 그러니 그만 좀 나대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반기 3개월은 윤석열 6개월 동안, 인사 문제 가지고 팍팍 빼버렸죠, 지지율을. 인사 문제 거기서 김건희가 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월 전부터는 윤석열의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빼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가 나왔으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다행히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긍정평가를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6개월에 되니까 이제 갤럽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윤석열이가 경제를 잘하고 있느냐,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느냐, 복지 정책은 잘 펴고 있느냐,
교육은 잘하고 있느냐, 대북한 관계는 잘하고 있느냐, 외교는 잘하고 있느냐, 공직자 인사는 잘하고 있느냐, 코로나 대응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 사회 전반적으로 국방, 외교, 내치 다 물어봤어요. 역시 윤석열이가 제일 못하는 게 공직자 인사 문제다. 이게 지지율이 공직자 인사 문제에서 19%뿐이 안 나와요. 경제도 못하고 있고, 부동산도 못하고 있고, 복지도 못하고 있고, 교육도 못하고 있고, 북한 관계도 못하고 있고, 외교도 못하고 있고, 코로나도 대응은, 그래도 코로나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보다 높은데, 경제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겁니다. 경제가 잘하고 있다가 21%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예요. 경제는 상대적인 거지. 지금 모든 것이 미국 발로 나타난 걸세.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김진태 그놈하고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키면서 뜰박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타격을 또 한번 받았죠. 그런 거 김진태 그놈은 정치할 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가 31% 못하고 있다가 42%인데 부동산 정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말입니다. 경착륙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뭐 부동산 폭락 기사가 지금 나오죠. 그거 나라 망합니다. 2030이나 4050이나 5060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내앉아요. 경착륙에 들어가면. 연착륙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값 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원인이 잘하는 게 없어요. 애가 팔뚝팔뚝 뛰기만 하지. 그 다음에 복지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27%. 난 복지를 얼마나 더 해줬으면 모르겠어. 대한민국 한정된 자원 가지고 또 문재인 같이 외채 빌려가지고 몇백 조 빌려가지고 또 몇백 조 빌려가지고 또 쏟아 부을까요? 복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들어갈 적에는. 그 다음 교육은 잘하고 있다. 17%뿐이 안 돼. 제일 낮아. 잘하고 있다가. 교육개혁이요 말이죠. 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42%나 이해가 안 돼, 이거. 교육은 지금 그 대학교 지방이나, 그죠? 지방 국립대마저도 지금 다 미달 사태가 나고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고, 그 교육 교부금이 몇십 조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60, 70조가. 그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 교육을 왜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나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북한 정책이 잘못하고 있다가 48%, 잘하고 있다가 34%. 그러면은 북한 애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놈들이 매일 밤마다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저수지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러고 동해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NLL 넘어와가지고 뭐 방사포 때리고 그러는데 대응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훈련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좌파청이 돼 있고 좌파청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좌파청, 중도청이 지금 진보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도청이. 선전선동에다 해가지고. 대북한 정책은 난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가 봐. 외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외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 난. 그 초짜 대통령으로서. 그게 다 프레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외교. 그리고 김건희는 나대면 안 돼요. 영국 조문 참사가 어디 있으며 한미 IRA나 반도체법 이런 배터리 이런 거 그거 뭐가 잘못하고 있어? 결국은 IRA 배터리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줄 뿐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프레임이 걸려서 외교가 왜 잘못하고 있고 북한 정책이 왜 잘못하고 있어? 인사는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6개월 동안 평가인데 보고티버이가 뭐 이런 거 말하려고 이걸 열었겠습니까? 이 영상을.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가 난 요번 주에 한 4% 내지 5%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국민은 이성이 있었다. 국민은 이성이 있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세월호로 이 이태원 사고를 끌고 갈 수 있는 생각이 없다. 국민은. 좌파 민주당 이준석 대결에 거기다가 유승민 홍준표까지 오늘 붙여. 홍준표까지. 이걸 세월호로 끌어가려고 좌파 진보가 지금 아주 막 발악을 하고 있죠. 제2 세월호로 만들려고. 세월호. 거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월호 2014년에 일어나서 8년이 지났는데 무슨 뭐가 더 규명이 됐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월호는 선동에 당한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 선동에 당하듯이 세월호 선동에 당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광우병 난동을 일으켰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세월호 난동을 일으켰고, 이번에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이태원 사고의 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좌파 진보 민주당 떨거지들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떼거리들 유승민이가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이 다행히 이성을 찾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했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덜 떨어졌다.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무능이라기보다 실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국정 전반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또는 단선적이든 입체적이든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태어나서 윤석열을 저격하죠. 그죠? 민주당 저것들은 나 경험을 하고 안 봐. 저 오물덩어리에서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야. 오물덩어리에서 꽃은 피지만은 저것들은 맨날 그냥 보수 정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정의당 놈들이 그 희한하게 이상하게 생긴 여자 걔가 또 대표가 됐죠. 그것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촛불 집회에 참가하겠다. 매일매일 참가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드디어 합작이 들어갔죠. 정의당도 없애야 되고 민주당도 없애야 돼요. 요번엔 정의당 완전히 날아갑니다. 이정민가 그 대표라는 애가 요번엔 5년 4년 그 다음 총선에 보세요. 정의당 완전히 날아갑니다. 요번에. 응?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1년 반 후에 1년 5개월 후에 총선은 양극단 좌우의 강력한 대결이 들어갈 거예요. 대선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응? 왜냐하면 민주당 애들이 그런 광공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힘들죠. 그렇죠. 전번에 한미일 미국 영국 돌아왔을 지 5박 6일 동안 그때 윤석열 문호 프레임 외교 참사 프레임을 씌워버렸죠.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 떼거리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24%까지 들어가서 조금 오르다가 요번에 이태원 사고로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견뎠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2030이나 또는 그 이준석 떼거리들 2030 남자들 일부가 그거 봐라. 이준석 처녀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6070만 지지율이 찔끔찔끔 오르는데 6070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이가 견디겠느냐. 그거 아무리 해봐야 25%뿐이 안 된다. 이럴 때 고고태배가 하는 말에 애들이지만은 2030 애들이 족가지 마라. 응?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같은 보수 내면은 도와줘야 돼. 중도는 항상 중도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이 서인 못하니까. 그런데 첫바 떨어나는 게 유승민이는 윤석열을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살겠다는 독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안철수 적어도 쩝쩝대다가 갑자기 간보다가 툭 튀어나왔고, 홍준표도 윤석열 칭찬하다가 공격하다가 칭찬하다가 어쩌고 저쩌다 하다가 그 놈도 그만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죠?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현재 인물 중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오세훈인데 오세훈이도 이번에 서울시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타격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4개월 반이에요. 4년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얘네들이 왜 정권 초기를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라고 자칭 매김을 하면서 일 흔드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흔적 없이 이들은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구?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는. 흔적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차기 대권을 먹으려면은 그건 재집권이 되는 거죠. 보수 정권이. 재집권이 되면은 윤석열을 살리고 도와주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을 족가면서 자기들이 존재감을 일으키면서 말이지, 홍준표에게는 대구시장 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놈은 왜 자꾸 나오는지 몰라?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당대표 때문에 자기 존재감,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는 건 선동이 들어가는데, 응? 그걸 국힘 기존 세력에서 국힘 당원들이 억셉트, 허락하겠어요? 당대표의 문을 들어오는 걸 허가하겠어요? 내쳐버리지? 그죠?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그럼 5년 후를 바라봐, 4년 반 후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4년 반 후의 정치 지형을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올지 그걸 누가 알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5년 후에 차기 대권 주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거물 정치인 뿐이 없어요. 그게 누구였죠?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노무현도 갑자기 뜬 거고, 이명박이야 서울시장도 차곡차곡 올라온 거고, 그렇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그런 거물이 아니에요. 응? 지금 현재로 가면 오세훈이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이가 부동산 정책 잘못 펴면 말이죠. 골로 갑니다. 지금 부동산 공급할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 경창까지 부동산 값 떨어뜨린다? 그건 이명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명박이니까. 오세훈은 그 길로 가면은 원희룡이나 그런 애들은 골로 가버립니다. 원희룡의 대권감이 아니고. 그래서 보수 내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 거 터집을 잡죠.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잘못하면 세월호가 된다. 그렇죠? 벌써 세월호가 되려고 저희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세월호가 된다가 아니라 세월호가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지 쥐들이 차기를 도모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하는 거야. 근데 윤석열 정권이 여기선 날아가고 탄핵을 당하고 주저앉으면 쥐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같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럴 땐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 세 놈의 공통점이 뭐예요? 응? 윤희건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즉각 파면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은 한덕수까지 즉각 경질하라 그랬고 파면하라 그랬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윤희건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응? 윤희건은 경찰 놈들 그 치안감 뭐 어쩐 놈들 말이야. 똥별 4개 다는 거 엄청나게 많으니까 올리면 되는 거고. 이상민도 날리는 게 맞아요. 이상민도 날리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을 못 믿어요. 요번에 이태원 사고 나오는 거 보세요. 경찰들이 오만 사고를 다 치고 있죠, 지금. 하위급부터 중간간부, 고위간부까지. 그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을 갖다가 지키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날려야 될 거예요. 응? 그리고 국정수사 하자 그래. 해봐야 나올 거 없어. 시끄럽기만 해. 응?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김대중 비자금 그 앙드레김이 나왔더니 앙드레김가 없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름이 뭐죠? 그놈아? 그걸 갖다가 2달 동안 국정수사했더니 나온 것은 말이야. 앙드레김이 본명이 김복동처럼 그거 하루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민주당이나 정의당 애들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지들이 차기 총선에서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되질 않아요. 1년 반 후에요, 총선은. 보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30 이준석 유승민 떼거리 데려와서 6070 가지고 정치할 거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어요. 개혁되면 좋지만 안 한다는데 뭐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우리만 개혁을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들어가고 투쟁력이 약해지면은 민주당들만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그냥 공격만 해. 이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고 지들 존재감도 나중에 전부 다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버려요. 세 사람 다. 응? 보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려면은 5년 동안 민주당
너희들은 뭐 했냐? 문재인은 뭐 했냐? 어?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거 부지불식간에 사고 난 걸 너희들이 시스템을 안 거쳐놨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몰아야 되는데 무조건 윤석열 물러가라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상민이 날리고 윤희건까지는 괜찮아. 이상민이 날리고 나고 한덕수 날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또 청문회 전국 들어가고 그 짜고 몇 개월 흘릴 거고 그냥 나쁜 놈들이죠. 한 번이 일괄 개각을 언젠간 해야 돼요. 내년 초쯤 가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한 번 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래 이런 문제가 지금 윤석열이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MBS하고 갤럽을 더하면 30%예요. 긍정 지지율이.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보고팀은 한 6개월, 3개월 예상을 하고 하는데요. 3개월 후에 내가 10일, 12일, 일요일 말 한 40% 전후까지 끌어올리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11월 달에가 외교 무대가 열려요. 11월 달에. 아셈 회의 열리죠. 아펙 회의 열리죠. G20 정상회의 열리죠. 11월 달이 외교 전의 피크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놈들이 설치고 있고 북한 놈들이 남한, 미국한테 설치고 있고 그죠? 결국은 아셈이나 아펙이나 G20나 세계 신냉전 시대의 러일 북을 대항하는 나머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다음에 현재 경제위기가 퍼펙트 스톰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저는 이게 중간을 곧 통과한다고 봐요. 한 3, 4개월 후면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차기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펙, 아셈, G20에서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윤석열이는 그렇게 실수 안 해요, 솔직히. 김건희만 나대지 않으면은, 11월 달, 다음 주부터 열리는 아셈, 아펙, G20가 11월 달에 확 뭉쳐있죠. 그죠? 거기서 윤석열이가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신냉전 구도에 들어갔고, 퍼펙트 스톰의 중간에 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빵빵 터뜨리잖아요. 방산 수출. 그 다음에 또 뭐죠? 원전 수출.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720조짜리 네옴시티 건설. 그죠? 그것도 지금, 근데 원희룡 가지고는 안 돼.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옴시티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대북 강경책이나 대러 강경책을 펼 거예요. 그 세계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한테 불리할 게 없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띄워주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이 잘못한다. 윤석열이가 이제 이태원 사고 잘못 떨려고 다루고 윤희건이 이상민이 경질을 하라면은 제2 세월호로 간다 하는 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공통점이죠. 그럼 제2소요로 가서 그럼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같이 그럼 망하면 좋겠냐? 탄핵당하면 좋겠냐? 이놈 쉐이더라? 이런 얇고 낮고 작은 정치인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번 달에 달려 있어요. 이번 달에. 이태원 사고는 윤석열이가 어떻게 또 강력한 결단으로 사람을 정리하고 쇄신을 하느냐의 문제는 한 열흘 정도 보면 되고, 내일 모레 끝나고 내일까지 애도 기간이니까 월요일쯤 되면 윤석열이가 대국민 메시지를 말하면서 사과할 거예요. 절대 민주당의 공격과 좌파 진보의 공격을 더해가지고 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차기 지들만 차기 대권 주자래 그들의 말장난에 쏘으면 안 됩니다. 고고TV 개혁 보수주의자예요. 여기서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에서 뭐라도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는 이권에 개입되면 그것들은 확 돌아섭니다. 무너뜨리게 들어가요, 윤석열.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도와줄 때입니다. 윤석열을 도와줄 때예요. 제가 계속 요새 방송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한 달 반 전부터. 윤석열이가 무너지면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